오늘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스킨케어 루틴과 피부 관리의 꿀팁들에 대해서 한번 쫙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클렌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는 약 알칼리 클렌저 사용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높입니다. 그 이유는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각질이 확 일어납니다. 저의 경우는 겨울이 됐을 때는 약 알칼리 클렌저를 아침에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정도에는 약 알칼리 클렌저를 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이 됐을 때 조금 더 두꺼운 스킨케어 루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피지와 두꺼운 스킨케어들이 좀 뭉쳐서 제대로 좀 씻겨져 나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탁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감으로 이제는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관리를 하신다면은 약 알칼리 클렌저의 비중을 살짝 더 높이시면 결 관리하시는데 지금 같은 계절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꿀팁은요. 얼굴만 깨끗하게 약 알칼리 클렌저 하지 마시고 샤워하시잖아요. 그때 목은 약 알칼리 클렌저로 충분히 거품을 내셔서 목 부분에는 얼굴에 쓰는 클렌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얼굴에 바르는 거 제가 어디까지 바르라고 말씀드렸죠? 목까지 꼭 발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20대 분들은 지금 목주름 없어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부터 40대는요. 목주름 관리 안 하시면은 50대와 60대 때 목을 이렇게 들었을 때 세로주름이 쫙쫙쫙쫙 가면서 좀 목에서는 나이가 느껴지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레티놀 바르시고 보습제 충분히 바르고 주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나갈 때도 목이 이렇게 드러났다 라고 하면 전 목까지 선크림을 바르거든요. 그래서 목까지 선크림을 발랐다 라고 했을 때는 약 알칼리 클렌저 제품은 제가 이거 선크림 세정 임상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이걸 가지고 30초 이상 롤링을 하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에 저 쥐적 같은 것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우들두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얼굴은 괜찮은데요. 목에는 좀 뭔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올라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쭤보면 목까지는 얼굴 클렌저로 세안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까지도 얼굴에 쓰는 세안제로 하시되 선크림 세안하는 임상을 받은 폼 클렌저인지 확인하셔서 목까지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클렌저 관련돼서 이 질문 참 많이 주시는데요. 클렌저는 씻어내는 제품인데 굳이 좋은 성분 많이 들어간 제품 사용할 필요 있나요? 어차피 씻어서 없어지는데 제가 이 논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논문들을 보고 좋은 성분을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 이 논문은요. 판테놀을 포함한 세안제가 피부 보습 및 장벽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테놀을 포함한 세안제를 사용한 후에 피부 보습이 즉각적으로 증가하고 수분 손실량이 감소함으로써 피부 장벽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요. 건조하거나 손상된 피부에도 나타나고 특히나 판테놀이 세안제에 들어갔을 때 피부 장벽의 정상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좋은 성분이 세안제에 들어갔을 때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보습의 역할을 주는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도 세안제에 들어갔을 때 보습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으로 볼 때 세안제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이 세안되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이 흘렀을 때 피부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레이어랩 클렌저를 개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안에는 장벽 개선 성분이 하나는 15가지, 하나는 10가지로 함유가 되어 있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2.2%, 그리고 판테놀이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오전은 약산성, 오후는 약 알칼리 클렌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지금 저처럼 각질이 좀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고 환절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약 알칼리 클렌저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폼 클렌징의 기준은 뭘까요? 제가 화장품 업계에도 오래 있었지만 전 정말 다양한 폼 클렌징을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의 좋은 모습은 너무 자극감이 없으면서도 거품이 폭신폭신하게 나면서 롤링하면 할수록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세안하고 났을 때 촉촉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세안제가 약산성 클렌저로서 참 좋은 세안제고요. 약 알칼리 클렌저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너무 뻣뻣하지도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를 잡은 클렌저가 좋은 클렌저이기 때문에 클렌저를 선택하실 때 지금 계속 고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제품만 사용하고 계신다면 두루두루 여러 가지 제품을 활용을 하시면서 좋은 나만의 클렌저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저한테 폼 클렌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레이어는 저는 토너는 요즘에는 스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럼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아침에는 순수 비타민 C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순수 비타민 C를 바르면 얼굴이 더 까매져요. 그리고 기미가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칙칙해졌어요. 오후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순수 비타민 C를 개발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연구원님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저도 참 많은 연구 논문 자료들을 보게 됐습니다. 순수 비타민 C를 발랐을 때 피부가 점점 더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검어지는 경우에는 총 4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각각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평소에 피지 분비가 심하신 분들은요, 순수 비타민 C를 쓰시게 되면 피지와 순수 비타민 C가 만나면서 산화되면서 더 검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분 부족형 지성이 순수 비타민 C를 썼을 때 더 오후가 되면 더 칙칙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지 분비가 되는 거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피지 조절제 같은 거를 바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건강한 방법은 피부 자체에 보습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지가 많이 분비된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갖고 있는 호르몬 자체가 피지를 많이 분비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추워지는 이러한 날씨에는 건조하게 되면 피부는 피지를 더 분비합니다. 보호하려고. 특히나 수분 부족형 지성 같은 경우에는 꼭 수분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높은 함량의 순수 비타민C를 쓰셔도 피부가 좀 더 검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즉, 순수 비타민C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피부 위에서 산화의 생성물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순수 비타민C의 농도를 너무 높은 거를 쓰시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검게 보여진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15%를 초과하는 것을 쓰시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경우는 20% 정도를 쓰면은 이미 좀 높은 함량을 쓰고 있는 것 같고 피부가 좀 버거워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런데 순수 비타민C를 썼을 때 피부가 점점 더 검어지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굳이 욕심내서 농도를 높은 것을 쓰시게 되면 더 검어지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저농도의 순수 비타민C를 쓰시는 게 피부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각질이 너무 많아도 순수 비타민C를 발랐을 때 더 노래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잘 떨어져 나가야만 하는 그런 각질들을 계속 피부 위에서 이렇게 갖고 계시게 되면은 순수 비타민C를 발랐을 때 어디에 흡수될까요? 바로 떨어져 나갔으면 하는 그 각질층에만 계속 쌓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각질층에 순수 비타민C가 계속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맨 표면에 있는 각질층에 머물게 되니까 공기와 만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점점 더 칙칙해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자외선 차단제까지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검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건강하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약 알칼리 클렌저 좋은 것을 잘 골라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너무 약산성만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제품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과거에 만들어둔 이 컨텐츠를 보시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제품을 잘 골라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순수 비타민C 쓰시다가 이미 너무 노랗게 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쓰지 마십시오. 갈색빛으로 변한 그러한 순수 비타민C는 쓰시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갈색이 된 제품은요, 착색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물질이 생성된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효능감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가 피부 위에 발랐을 때 검게 착색되어질 그런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색깔이 변색됐다 라고 할 때는 좀 아까우시겠지만 그냥 사용하시지 않는 게 피부 건강에는 훨씬 더 좋겠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수 비타민C 자체를 너무 큰 용량을 사지 마시고 구매를 하셨다면 빨리빨리 팍팍 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결과로 볼 때 좋은 순수 비타민C는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답을 굉장히 오랜 시간 저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로 좀 쓰고 싶을 때는 저는 오히려 너무 높지 않은 함량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다양하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품 자체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수 비타민C를 바르는 이유는 항산화 때문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멋지게 나이가 들려고 우리는 순수 비타민C를 바르고 있는데
그것을 바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산화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순수 비타민C를 발랐을 때 좀 더 칙칙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너무 높지 않은 함량을 쓰셨을 때 분명히 또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를 좀 뭘 써야 될지 정착을 못했다 라고 하신 분들께 저는 분명히 좋은 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걸 질문 주셨거든요. 요즘에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뭐 쓰세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레이어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순수 비타민C와 기미색소 집착 세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루틴에 이 두 가지 세럼이 계속 들어와 있어서 오늘 소개할 때 좀 잠깐이라도 소개해드려야지 라고 했습니다. 이 제품은 내년도 초에 출시가 될 것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순수 비타민C를 쓴 다음에 바로 쓰는 것은 바로 니오존 판테놀 세럼입니다. 제가 이 제품 안에는요 15가지 피부 장벽 개선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꼭 무너진 피부만 써야 되나요? 꼭 민감한 피부만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장벽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외관으로 드러났을 때 붉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이런 피부겠지만, 저는 그런 피부도 물론 추천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저같이 그냥 평범한 피부도 계속 장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질까요? 자외선도 받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도 맞아야 되고 난방기구도 쓰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조함 때문에도 장벽은 계속 훼손되고 있어서 꾸준히 장벽 관리를 하는 것은 하나의 루틴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안에는 제가 장벽 개선을 돕는 성분 15가지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44%가 미네랄 워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함량이 높고 니오존화된 판테놀과 나이아신아마이드 4%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는 11가지 장벽 개선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장벽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제품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이 제품에 대한 제형을 꼭 말씀 주시는데요. 이 제품은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흡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위에 남아서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분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꼭 그래야만 하는 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오존 판테놀 세럼 같은 경우에는 장벽을 개선해야 되는 세럼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바르자마자 싹 스며드는 그런 제형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벽을 개선하려면 피부 위에 남아서 피부를 보호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들이 피부 위에 남아서 촉촉하게 하면서도 속건조로 개선하면서도 피부의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촉촉함이 피부 위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고 나면 아마 광채가 확 돌 겁니다. 그리고 1, 2분 정도 지났을 때 쑥 사라져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촉촉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대신에 1분에서 2분 정도 지났을 때 크림 단계를 바르시면 돼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 세럼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다음 단계에 지금 잘 쓰고 계시는 그 크림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루틴은요, 지금 많은 분들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드디어 크림이 출시가 됩니다. 1월 달에 출시가 될 텐데요. 이 제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솔루션화해서 5%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과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 비율이 3대 1대 1이어야 피부 장벽을 조금 더 빨리 개선시켜준다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너무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니오존 판테놀 세럼과 함께 썼을 때 겹치는 성분이 없이 이 두 가지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겨울에 보습감을 주면서도 촉촉하고 장벽은 또 개선하면서도 이러한 제품으로 드디어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좋은 보습 크림에는 보습 4대 성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피부가 꽉 수분을 쥐고 있는 것을 제가 천연 보습 인자라고 했고 수분 저장 탱크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미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품에는 아미노산이 17가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제품을 발랐을 때 수분을 속까지 잘 밀어 넣어주려면 글리세릴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수분길 열어주는 그러한 성분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우리의 지질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성분이죠. 그 성분도 솔루션화해서 5%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게 잘 보습해주면서도 밀폐제 역할을 해주는 스쿠알란과 시어버터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고 났을 때는 건조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 니오존 판테놀 세럼과 함께 쓰셔도 좋은 궁합이기 때문에 크림이 출시되는 것도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즘 저의 스킨케어 루틴과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팁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어랩은 좀 느리지만 천천히 하나씩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될 거고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후기를 정말 많이 쌓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기들도 보시면서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